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들이 항상 올릴 때 조회수가 치트키인 영상이 있어요. 바로 불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불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불륜에 대해서 사실 통계를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식적인 불륜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거는 없고, 유부남, 유부녀의 절반이 바람을 핀다는 등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썰 같은 게 돌아다니죠. 어쨌든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실제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경험하는 불륜이 발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불륜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일회적으로 잠깐 만났던 행위면 몰라도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사람이 철저하게 숨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의 약간의 문화 같은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거나 지인이 목격을 해서 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당연히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을 하실 수가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문제라던가 일단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만 청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구글 타임라인이에요. 제가 실제로 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게 제일 크냐면, 모텔 같은 게 구글 타임라인에 찍혀 있는 경우. 타임라인은 시간대별하고 구글 지도로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상호 같은 게 잡힙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같은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모텔일 수도 있고 다른 음식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타임라인의 시간대와 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게 기재되는 경우에 불륜행위 등으로 증거에 제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무슨 업소에 갔다거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이 돼 있다가 이거를 상대 쪽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구글 타임라인 자체가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갔다고 반드시 불륜을 했다라고 추론할 수는 없겠죠.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구글 타임라인에 자기 위치 정보나 어디 갔는지, 시간 이런 게 기록되고 있음에도 본인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배우자가 원래 켜져 있었던 노트북 같은데 구글 아이디가 접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한번 켜본 거죠. 켜봤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캡처를 해서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어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제 무단으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열람해 봤을 때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이 지경까지 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이거를 제가 무슨 권장하거나 권하는 건 아닌데 실제 그냥 사건이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래 비밀번호 열어서 보고 이러면 불법입니다. 어쨌든 이 타임라인 자체가 자기가 타임라인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내 위치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이 이거를 확인해보고 걸리는 경우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연동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아이폰은 보통 자기 핸드폰이니까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않겠죠. 이거를 보여주면 내가 불륜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어떤 게 문제냐면 아이패드나 맥북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내가 갑자기 잠깐 아이패드 좀 쓸게, 아니면 맥북 좀 잠깐 쓸게 해서 쓰는 겁니다. 작업을 막 해요.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디 같은 거를 접속해서 하게 되면은 같은 애플 기기 내에선 동기화가 되고 클라우드가 연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거나,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있고 연동이 돼 있어서 발견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패드를 순순히 아내에게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담겨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건네줬다가 걸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사실 이 구글 타임라인하고도 좀 비슷한 성격인데, 본인 자체가 이런데 자기 불륜의 증거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쓰게 해준다거나 했을 때 걸리는 케이스들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 증거들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차량 블랙박스랑 주차장 출입 기록이에요. 이제 찬찬히 말씀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불륜을 저지를 때 가장 편한 도구가 자동차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출장을 만약에 자주 다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자동차 등의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어떤
자동차에 어떤 물품 같은 게 남아 있었거나 아니면 제일 대표적인 게 블랙박스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도 차량 내장이 돼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기도 하지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걸리는 케이스는 예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 부분은 아직도 증거로 제출이 되긴 합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도 차량 블랙박스로 내부 녹음된 게 증거로 제출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애정 행각이 담긴 제가 아주 순화해서 표현하는 건데 애정 행각이 담긴 그런 증거들이었는데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만약에 차량 블랙박스가 항상 빠져있다 메모리 카드 같은 게 빠져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다른 배우자가 외출했거나 어디 출장을 갔을 때 집으로 불러들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는 물론 대중교통을 통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차장이 인식이 되죠. 어떤 차가 출입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는데 이거를 소송해서 전산 기록을 요청을 해서 상대방의 차량과 차량 번호로 해당 주차장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사실 조회합니다. 이건 소송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소송에서 그렇게 해서 받아왔는데 출입 기록이 수십 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들어왔던 시간이랑 나왔던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들어왔던 시간은 예를 들면은 밤 9시였다. 7시였다. 근데 나간 시간이 다음 날이다. 이러면 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알아보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실 건데 상간녀나 상간남이 연락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주로 이거는 상간녀가 연락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를 간혹 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남자가 바람을 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만나다가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아내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너무 사랑을 하고 쟁취하고 싶어서 부부를 이혼으로 몰고 가게끔 해서 이혼한 다음에 자기랑 결혼을 하게끔 하려고 고백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의 목적도 있고 자기가 재혼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만나고 있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랑 또 불륜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차서 원래 본처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간녀가 직접 연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기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네 남편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녹취를 한 사람들이 이게 증거로 되는 거고 자신의 불륜 행위를 굉장히 편하게 정당화해요. 나는 되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상처받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연락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오히려 직접 연락을 해서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불륜이 발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혹시나 결혼을 하셨던 분들 중에 불륜으로 피해를 보셨거나 한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챙겨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증거로 수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실제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